개장하고 지금 막 29분 3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의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전 해체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체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국내 첫 해체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르비텍 상승폭을 좀 줄이고는 있지만 오늘장 벌써 6% 넘게 올라주고 있어요.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당장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나쁜 게 없다요. 나쁜 게 없다. 원전에서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원전 내에서 이슈 잡을 때 첫 번째로 세계 수출 확대 쪽, 두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까지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천연가스 석유와 관련된 자원들 생산량 늘리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늘리고 있다. 세 번째, 지금 전쟁 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시설 타격 들어가고 방사능 유출 나오면 어떡하냐, 방사능 유출 관련주.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 해체. 아유, 호재도 많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안 죽는다가 저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심이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최근 몇 거래를 또 온탕냉탕 거리다가 네. 다시 또 오늘 4%, 5% 넘는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 자체, 시장 자체 확대성은 좋아요.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 이제 지난주부터 6월 12일부터 외국인들이 좀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나왔고, 네. 이후에 개인들 매수세가 강세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크게 나쁜 점은 없습니다. 원전과 관련돼서는 당장 나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가지고 지금 당장 원전 내에 있는 호재들을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 대장주가 수급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있는 종목들, 원전주들로 다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방사능 누출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뉴스가 나오면서 핵시설 타격과 관련된 뉴스, 핵시설 누출은 없다라고 하는 뉴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핵시설 타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방사능 누출에 관련돼 가지고 우려감은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시면은 오르비텍이 좀 굉장히 강해요. 네,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현재 13%가량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4%, 5% 넘는 상승분 만들고 있거든요. 다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종목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 내에서 8% 넘어가고 있는데 원전 해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능 유출 관련주 이쪽으로 간다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는 우진그룹주입니다. 우진 엔텍입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우진이랑 우진 엔텍 중에 우진이 그래도 변동성 최근에 더 좋습니다 했는데 말은 좀 지금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진 엔텍 쪽이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덜합니다. 우진으로 엔텍. 먼저 볼게요. 네. 우진 먼저 보시면은 우진 우리가 사실상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길게 좀 트레이딩을 해왔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진 지금 매물대나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도 꽉 찬 상황에서 올라갈 자리가 지금 현재 매물대 자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딱 만들어줬었죠. 자, 그래서 단기 눌림 이후에 더 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진엔텍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은 오, 네. 우진엔텍 정말 부담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 4만 원만 뚫고 넘어간다라는 시나리오만 열고 보셔도 네, 여기 매물대만 뚫으면은 별게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좀 수급적인 논리와 기술적인 논리 구간이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돼서는 악재적인 소식이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우려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에 경각심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원전 내지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새로운 신항로 개척,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주가는 제가 아직 이제 상승분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2년은 가야 돼요. 2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아직 더 갈 자리는 남아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고가여서 좀 부담스럽다. 두산에너빌리티로 좀 넘어갈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요.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63,700원.
6월 17일 고가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 지금 이 앞에 온탕냉탕 시장 딱 몇 거래일 이 구간에 당장 수급 전환 구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꺼내주는데 외국계들이 지금 전거래일부터 좀 일부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체로 엄청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대체 쪽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 대장주가 시장 추세를 급격하게 꺾지 않는 한 계속 갈 거다. 최근에 바클레이즈에서도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외 외신 보고서도,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네. 탑 바이콜이 나왔는데 바이 목표가가 53,000원이에요. 53,000원이요? 넘어갔어요. 오. 넘어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대장주들 잡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호재 건수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직 덜 간 종목들 위주군으로 한 개 정도는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뜯어봤습니다. 특히 우진 그룹주 안에서는 우진 엔텍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고 하니까요. 투자 전략에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다뤄보려고 합니다. 계속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강해요. 미국 증시에서 지난 거래일 서클은 또 20% 넘게 급등하면서 상장 이후 17일 만에 무려 8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 전략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7월 초까지는 홀딩이요. 7월 초까지 홀딩.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정부 정책향에 따른 기대감이 첫 번째잖아요. 네. 특히나 지역 화폐나 충연과 관련된 부분들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법안 발의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 성장법, 이게 이제 7월 초에 나와요. 7월 달에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고 7월 달에 처리가 되겠죠. 속도를 붙여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현재 필두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많아요. 뭐 아톤이라든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거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향에 발 맞추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네이버랑 카카오페이, 네. 페이입니다. 페이가 제일 강해요. 자, 이 종목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네. 시간에도 이 종목들 월봉 기준으로 저항대 이제 넘었기 때문에 더 갈 자리는 많이 열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게 카카오를 살까요? 네이버를 살까요?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강한 건 뭡니까? 결국에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용자 기반이 탄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만큼의 자산 보유력이 어떻게 되냐 여부가 필요한데, 지금 특히나 1등은 누구예요? 카카오죠. 우리 이미 휴대폰만 들면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 다 깔려 있습니다. 네.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선불 충전 잔액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현금 유동성 만들 수 있냐 이건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5,900억,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좀 비용 차이가 나죠. 네. 유통 가능한 현금, 이 유통 기능이 좀 나기 때문에 카카오그룹주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후발주자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데, 분할 상장했냐 안 했냐 여부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당장 지금은 분할 상장 여부보다는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느냐 쪽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셀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89,000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 정도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10만 원 넘어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만약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미국 내에 있는 종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 그래요? 지금 특히나 앞서가지고 원전 쪽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요. 자, 전쟁 나고 유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환율 어때요? 장 초반 개장하자마자 9원 이상 떠서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유가 변동성이나 외부 악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자산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런 기대치가 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7월 초까지는 아직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하셔서 더 큰 수익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홀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 리뷰 한번 해볼까요? 6월 2일에 매수했던 STX 그린로지스 수익률 현 시점 기준 40% 넘고 달려가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17% 넘게 올라요. 역시 해운주 오늘 좀 뜨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떠서 출발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전쟁에 대해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봉쇄는 네. 제가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협박입니다. 협박이요. 다만 협박으로 인해서 해운 운송 물동량이 바뀔 수 있고 우려감 그리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변동성이 높은 건데 해운주에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그래서 해당 운송 네. 해운과 관련된 부분 어떤 걸 봐야 되냐? 북극항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7월 달에 넘어가잖아요. 7월 달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관세 협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관세 협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북극항로 LNG 이쪽이다. 라고 해운 관련주들이 북극항로 개척 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악재성 트레이딩에 따른 눌리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사고 팔고 전략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쟁 관련주들이 눌려요. 눌립니다만 당장 추세 이탈하느냐 11,000원대 이탈만 안 한다면 그대로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시 매수 관점 트레이딩을 좀 이어가시되 전쟁이 확전될까요? 라고 말씀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0.5%대로 개장하고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소식만 안 나오면 돼요. 진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두 번째, 미국 국군 내지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가 공격을 받았다. 세 번째, 중국 러시아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세 가지 뉴스만 안 나오면은 전쟁주들은 그냥 우려감 형태로 그냥 사고 팔고 트레이딩만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내외 뉴스가 나온다. 그럼 바로 상한가 직행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가가 80불 넘어가고 지난 고가 77불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에 그 뉴스만 안 나오면은 그냥 우려감 시나리오만 계속 만들면서 4848 그리고 눌리면은 지수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STX 그린로지스 마찬가지로 좀 눌렸다 올렸다 그리고 7월 달에 이 북극 해가 관련된 뉴스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해운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 해운주 안에서는 북극항로 LNG 관련된 뉴스까지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해운주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아요? 자, 해운주 말씀드렸고 북극항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해운주 내에서 북극항로 수혜받을 거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종목 이 종목밖에 없죠. 저는 현재가 23,5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HMM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흠슬랍니다. 과연 다시 흠슬라가 될 수 있을까? 흠슬라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흠슬라. 지금 현재 과거에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흠슬라입니다. 21년도 때 당시에. 지금 이제 좀 회복세 구간에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해운주나 아니면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경향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 주말 중에 뉴스로 다시 추세 위로 안착시키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재성 뉴스가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이거를 제치고 보고도 북극항로 개척,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법안 제정과 관련돼서 더 힘을 받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경쟁이 붙은 게 바로 북극항로 개척 쪽이에요. 중국은 러시아랑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내지는 미국과 이제 협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7월 달이잖아요. 네. 7월 달 협상. 말씀드렸었던 부분대로 그러면 트럼프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해라, 같이 하자라는 얘기 할 거고. 이번에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 오냐 안 오냐 얘기도 다시 이야기가 나왔죠. 정부에서는 네. 일단 불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쪽은 이 북극 항로 개척 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HMM 말씀드리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악재성 뉴스, 중동 뉴스로 인해서 8%가량 상승분 보여줬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탈 없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23,000원 단기 지지라인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주봉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네. 전략은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위에 3만 원 넘어가는 거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해운주 한 종목 또 들어갑니다. 전쟁 관련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북극 항로 개척 관련 이슈도 어떤 뉴스 들어오는지 팔로우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저희는 HMM 편입합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